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So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reiterate that the DPRK should understand that the only viable path forward is through diplomacy. We have made that point clear a number of times. They have continued to reject it.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겁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do what we have been doing, which is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deter aggression, and coordinat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ir multipl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토 공보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 보장 조치에 복귀할 것과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관련 모든 당사국들이 제안하는 거듭된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수사에 불과하며 북한의 핵위협의 가속화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이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28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이 헌법에 명기한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명으로 내고 지난해 법령으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한다며 헌법에 명기하는 행정적 절차가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도 헌법에 성문화하는 것이 북핵 위협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다시 밝힌 것이라면서 미한 동맹의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집중돼야 하며 강력한 안보 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담 이후 미한일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나토 동맹은 더 크고 강해질 것이라며 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8일 미국 외교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사월간지 디 애틀랜틱과의 대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50개 나라가 함께하고 있으며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현재의 조치가 가능한 한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3년째 취업 활동을 하면서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 위반인데 스웨덴 정부는 안보리의 문제 제기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한 대학교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출신의 북한 국적자 A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학에서 미생물학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부터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B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는 B연구소로부터 월 3,000달러에 달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연구소도 A씨가 북한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의학 저널 등을 소개한 웹사이트 등에는 A씨가 공동 작성자로 참여한 여러 논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해외 기관에 취업해 월급을 수령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이 규정에 따라 전 세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스웨덴 정부도 A씨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해당 제재 위반 사례에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BOE의 이메일 질문에 스웨덴에서는 관련 주무부처가 각자의 소관 내에서 제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외무부는 개별 사례나 보고된 특정 정보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학생 출신인 북한 국적자가 스웨덴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거 스웨덴 대학교에 재학한 북한 유학생들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앞서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진경 당시 총장은 지난 2015년 BOE에 스웨덴의 한 대학에 유학했던 5명의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과기대 졸업식에 참석한 뒤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다시 스웨덴으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은 2016년 BOE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에 있는 5명의 학생을 비롯해 모두 10명이 중국 농학과학연구원과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에서 수학 중이라고 말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 등을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된 데릭 숄레이 국무부 선임 고문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숄레이 지명자는 28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외교를 지원하고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미군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행동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이 최근 진행 중인 3가지 사례 중 하나로 미한일 3국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 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의 협의체인 오커스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강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영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노력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촉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28일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면서 북한은 단순히 정보를 찾고 외국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는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기구가 지난 2020년 발간한 보고서를 링크하며 북한의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삶을 찾아 북한을 떠나는 것이지 기아로 인한 사망이 탈북의 이유가 아니라는 한 탈북민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각국 정부는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에 대한 모든 이들의 평등한 접근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서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데 대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BOA의 최근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엔과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VOA는 중국 장수성 우시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유화작가 명인전에서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김기철, 정영화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박물관이 이들의 작품을 소장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수대 창작사 작품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